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차관인 유용구가 술에 취해서 택시 기사를 폭행했고 이걸 경찰선에서 무마했다, 경찰선에서 덮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경찰은 이 사건만 그때 덮은 게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새로운 사실들도 계속 덮으려 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인데 또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건 블랙박스가 있었고 그 블랙박스를 경찰관, 그 담당 경찰관, 서초경찰서의 경찰관이 확인까지 했다라는 사실까지 다 드러났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사건 초기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대목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 교통사고와 차 안에서 일어나는 폭행이나 이런 건에 관련해서는 이제 경찰 수사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근데 경찰은 처음에 블랙박스가 없었다고 했다가 이제 블랙박스가 나오니까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이제 또 담당 수사관은 확인을 했다라고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건 당시에 이용구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마친 뒤에 변호사 상태였습니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입건되는 이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건이 걸려들면 이건 상부에 정보 보고가 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근데 경찰은 그동안 서초경찰서 내부는 필요하지만 그 위에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청에는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아서 몰랐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경찰과 업무적으로 연관관계가 깊은 법무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처라고 하더라도 법무실장쯤 되면 또는 그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이어도 이런 공무원에 관련되는 이런 음주 폭행이라든지 교통 중에 이 특가법 적용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 보고를 빠뜨리면 그게 오히려 징계 견책 사유가 됩니다. 이 정보 보고를 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고 그 정보는 계속 윗선으로 올라갔을 거라고 충분히 추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셋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무부 차관입니다. 법무부 차관이 지금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무부 차관의 직속 업무 관장 범위 아닙니다. 그런데도 본인도 사표를 내지 않고 사표를 내지 않는 본인에 대해서 누구도 직무를 배제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누구든지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대목입니다.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먼저 이용구가 술에 취해서 폭행한 그 블랙박스 영상을 택시 기사가 복원을 해서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을 해놓고 있던 것을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 자체와 이걸 경찰이 무마한 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휴대폰에서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시켰습니다. 30초짜리 그 영상이 나왔는데 문제는 당시에 그 경찰관이 이 영상을 봤다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서초경찰서의 담당 경찰은 수사관은 이 블랙박스 영상도 받고 또 파출소에서 이건 특가법 대상이라고 하는 보고까지 받은 겁니다. 이건 지금 특가법이다. 그 다음에 이런 영상이 있다라는 까지 자기가 다 본 겁니다. 그 택시기사의 진술에 의하면은 당시에 이 담당 수사관이 그 영상을 보고 차가 멈췄네요. 영상은 못 본 거로 할게요.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는 블랙박스도 다 보여줬고 진술을 통해서도 지금 운행 중에 자기가 멱살을 잡혔다라고 하는 진술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도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을 특가법이 아니고 단순 폭행으로 해서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태로 해서 사건을 종결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경찰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지도 못했고 그 택시기사의 진술에 의해서 단순 폭행으로 처리를 했고 그 뒤에
이런 전 법무실장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정보 보고도 올라가지 않아서 위에서는 몰랐다라는 걸로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하나둘씩 드러나자 이제 서울경찰청이 나서서 모두 13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무마가 됐고 경찰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조치를 하겠다. 그 다음 담당 그 수사관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 이 모든 것은 국가수사본부장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이번 달 초부터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걸 국가수사본부가 만들어지고 이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해서 경찰의 그동안의 행태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 행태뿐만이 아니라 능력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사실은 경찰을 믿을 수가 없는 상태고요. 경찰이 이런 진상 파악을 한다니까 진상 파악은 알아서 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걸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이 부분까지를 모두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그 정보보고 부분, 이 지금 정보보고를 받는 사람도 당장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블랙박스가 있었느냐를 확인하게 될 테고 지금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건이다. 그럼 그 특가법이 왜 안 됐느냐? 이게 왜 단순 폭행으로 처리됐느냐? 블랙박스가 없었을 리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를 당연히 묻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의 무마와 이 사건의 정보보고 선까지가 거의 동시에 움직여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정보보고가 어디까지 됐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건들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 경찰 고위청까지 압수수색이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합니다. 그 부분들을 해서 빨리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금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는 빨리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이용구 차관은 자신이 지금 스스로 사표를 내지 않는다면 빨리 직무를 지금 담당 수사관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게 급한 게 아니고 이용구를 배제시키는 게 급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합리적인 의심이고 추론이죠. 그러니까 사건이 있은 뒤에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블랙박스가 없을 리가 없다. 그 다음 이게 특가법으로 누가 봐도 특가법인데 특가법이라고 파출소에서 경찰서에 보고까지 했는데 이것을 무마한 것은 이거 제가 보기에는 담당 수사관 선에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담당 수사관에서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했다 하더라도 정보 보고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정보 보고를 했다면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무마되느냐 모든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 바탕 위에서 지금 경찰이 진상조사단을 만드니 국가수사본부가 나서니 이런 것은 전혀 믿을 게 안 되고요. 지금 서울중앙지검도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어떤 영향력도 지금 행사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서울중앙지검이 지금이라도 빨리 한시바삐 나서서 자료를 빨리 확보하고 이 전체 수사 전모를 들여다봐야 된다. 지금은 이용구가 이 폭행을 해서 택시기사 멱살을 잡고 특가법으로 처리되는 이 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대체 경찰 어느 선까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알고 있는 선에서 어떻게 무마가 됐는지를 빠른 시일 내에 밝혀내야 하는 부분이 남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